매주 수요일에는 저희가 미국 현재 각종 경제 동향 그리고 소식들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맨해튼 나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틀에서 이 토픽을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부동산 임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버블이 꺼져가고 있는 시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박사님과는 꾸준히 이렇게 매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다면 다시 한번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하나의 이슈를 뽑자고 한다면, 미국의 이제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 유예 조치가, 지난 7월 31일에 종료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종목마다 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임대료 또는 월세는,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에는 건물주가, 해당 세입자를 고소해서 지방법원에서 이렇게 강제 퇴거 명령, 이빅션이라고 하죠. 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또 코로나의 확산을 이렇게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 2020년 9월에 이런 이빅션 밴,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입자가 임대료나 월세를 내지 않아도 건물주가 강제로 퇴거할 수 없도록 조치를 이렇게 취해 놓은 것인데요. 미국의 총 1억 2천 가구 전체 가구 중에 약 40%에 해당하는 가구가 한 4억 가구 정도 되겠죠. 이상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강제 퇴거 유예 조치는 경기 부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그동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지난 6월 말에 만료 예정이었던 이 조치가 한 달 연장돼서 7월 말까지 됐긴 했지만,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의회 승인 없이는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라고 결정을 내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런 세입자들과 이 건물주 간의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펀이라는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650만 가구 총 한 1,500만 명 이상의 세입자들이 지금 현재 월세를 연체하고 있고, 이 연체된 금액만 따져도 20 빌리언, 하나로 한 23조 원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과 올해 3월에 걸쳐서 미국 의회에서 이제 이런 승인했던 임대료 지원 방안 연방 예산은 총 한 46빌리언, 그러니까 하나로 54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되지만 이 전체 예산 중에 7% 못 미치는 3빌리언 정도, 한 3조 5천억 가량이 지금 현재 집행되어서 세입자들에게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책정된 예산이 세입자들에게 원활하게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퇴거 유예 조치의 연장은 참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도 임대료 지원 예산이 보다 이렇게 빨리 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하면서 관계 부처와 또 지방 단체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와 의회에서 만약에 이렇다 개선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임대료 체납은 더 이렇게 눈더덩이처럼 이게 부풀어 올 것이라 예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 시장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주택 임대 산업과 또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퇴거 금지 조치가 팬데믹 기간에 이 소상공인들 또 세입자들을 위로해줬던 굉장히 고마운 정책인데 이것이 이제 종료가 됐고 또 연기되는 것 역시도 무효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의 어느 정도의 악영향이 조금은 예상되고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토픽으로는 캐나다 국경 개방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는 9일부터 미국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캐나다의 국경이 다시 이제 재개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숨죽은 여행업계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여행 산업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달 캐나다 정부에서 작년 3월이었죠. 코로나 이후에 국경을 폐쇄한 이후 거의 16, 17개월 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 또는 거주인에 대해서 육로를 통한 국경 이동을 허용하겠다라고 발표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7일부터는 접종을 완료한 모든 외국인들에게 캐나다 방문을 허용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길이만 해도 8,900km에 달하는 세계에서 아마 가장 긴 국경을 갖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국과 캐나다의 이런 국경 개방은 단순한 개방을 넘어서서 두 나라 사이의 어떤 경제 교류와 또 국제 통상의 정상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캐나다 여행업과 항공산업은 캐나다 정부의 이 서비스 업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또 매년 한 180만 개, 거의 200만 개에 다르는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 캐나다 정부가 8월 9일 다음 주 월요일에 국경을 열겠다라고 발표한 반면에 미국 정부에서는 8월 21일로 개방 시점을 이렇게 연기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아무래도 본격적인 무역과 이동은 한 두 주 정도는 미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전문가들이 다양한 업종과 또 여러 산업에 걸쳐서 성장의 어떤 피크에 도달한 것 같다. 또는 이제 피크아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예측들을 종종 내놓고 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의 어떤 여행 산업이나 항공 산업은 아직 이 코로나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백신 보급이 좀 더 이제 확산이 됨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회복과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한 양국의 대응, 또 미국과 이제 캐나다의 대응과 또 국경 개방 시점이 이제 8월 한 달 동안 시장에 특히 여행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함께 지켜보면서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 피크아웃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피크아웃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여행 산업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올라가야 될 포텐셜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에 이 국경이 재개방되는 이슈가 여행 산업으로 어느 정도 훈풍으로 작용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슈 맞춰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어떤지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 코로나 재확산과 델타 변이의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지난주에 CDC에서 이제 실내에서 인도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할 것을 이제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주정부, 지방정부 중심으로 공공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이제 의무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특별히 지난 며칠 동안은 주요 대학교들 또 초, 중, 고등학교들이 8월 말부터 시작되는 새학기부터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아직 이 백신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들, 나라들에서 보기에는 조금 이제 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처럼 코로나의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미국에는 이제 마스크 착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스크 착용은 어떤 개인 학생들의 자유이고 또 학부모들의 어떤 선택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이제 고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델타 변이가 확산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치사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이제 데이터들이 종종 보고가 되고 있어서 당분간 이제 미국에서 지역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이 어떤 마스크의 어떤 2차 대전이 발생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지만 앞으로 좀 이제 델타 변이와 확산세를 좀 저희가 유의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잠시라도 안심할 틈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비록 이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우려를 떨쳐내고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증시에 이따금씩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제1시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